저는 올해 78살의 박순자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신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2살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댁은 그 동네에서 꽤 큰 땅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제게 말씀하셨죠.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며느리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둘,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7명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이 원래 그런 거야.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엌에 나가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쓸모없는 것을 낳았네. 다음엔 아들을 낳아야 해라고 하셨죠. 2년 후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그리고 3년 후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시댁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 삶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더욱 저에게 의지하셨습니다. 아침밥은 6시 정각에, 저녁밥은 7시 정각에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를 한 번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부모님 모시는 게 싫으면 이혼해.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제 며느리에게는 제가 당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늦잠을 자도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서툴게 해도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느긋하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95세까지 사셨습니다. 마지막 5년은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저는 울었습니다. 55년을 함께 살았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여보, 우리 아들네 집으로 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아들네가 집이 넓잖아. 우리가 가서 손주들도 봐주고 그러면 좋지.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네는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제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제 며느리한테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 너희 집으로 갈게. 아들이 당황해하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고 싶지 않아.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가니? 결국 남편 혼자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산 제가 처음으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모실 자신이 없어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시부모도 자식 부부의 삶을 존중해줘야 해. 며느리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오신 후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뭔가 시키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잔소리하시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가 오신 후로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야 해요. 아빠가 6시에 드셔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55년간 참고 견뎌온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으로 갑시다.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아들이랑 손주들도 있고. 그 순간 저는 터졌습니다. 5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난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서 불편한 거 없이 잘 살았잖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없이요?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빨래를 했어요.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부엌에 나갔어요. 딸을 낳았다고 욕먹었고 아들을 낳아서야 겨우 인정받았어요. 당신은 내가 행복한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집안의 머슴이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내가 당신 어머니를 5년 동안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떠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릴 때 당신은 뭐 했어요? 회사 끝나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주말엔 골프 치러 다니고.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22살에 이 집에 왔어. 그리고 지금 78이야. 56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항상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차리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평생 희생하신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해드려야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리다 왔어요. 며칠 후 제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그렸네. 그게 남편이 제게 해준 첫 칭찬이었습니다. 5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놀랐습니다. 55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어. 김복순 할머니는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순희 할머니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기 취미를 가진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제 그림의 제목은 55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부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창문 밖으로는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림 정말 좋아. 시동생네 가족이 명절에 우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재수 씨 좀 도와주시지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도 가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시동생은 어이없어 했지만 제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아내 도와줘요. 결국 시동생은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작년보다 수치가 훨씬 좋아지셨네요. 무슨 특별한 거라도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못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싶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56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소중해. 저는 울었습니다. 나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침을 직접 챙겨 먹습니다. 가끔은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빨래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립니다. 합창단 공연도 했습니다. 남편이 객석에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나도 배웠어. 아내를 존중하는 법. 나도 아내한테 매일 고맙다고 말하고 집안일도 같이 해.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운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본 중에 가장 용감한 분입니다. 78배 나이에 평생의 습관을 바꾸고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신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장문을 써왔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78살인데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주의 장문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남편, 아이들과만 여행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곳에서 사진을 찍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복순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돼. 우리 평생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야.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제 나이는 79입니다. 인생을 바꾼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그리고 제 며느리, 제 딸들, 제 손주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준 것,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하인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웃고 손주들과 놀고 남편과 대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꿈을 사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부터요. 나는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박순자로 삽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